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훨씬 엄격하게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위험하다고 이미 믿고 있다면 부작용을 겪었다는 글 하나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여러 자료는 기업이 조작한 건 아니냐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에 맞춰 등장할 때 훨씬 강해집니다. 사람의 뇌는 좋은 소식보다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보다 이 음식을 계속 먹으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것처럼요.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은 생존에 유리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성향이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이용되곤 합니다. 사실이 평범할수록 거짓말은 더 무섭고 충격적으로 포장됩니다. 어떤 정보를 보고 강한 분노나 공포를 느끼면 사람은 그 감정을 정보가 사실이라는 증거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보면 분명 나쁜 일이 벌어진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크기와 정보의 정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짜뉴스는 자세한 근거를 보여주는 대신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출처를 확인하고 내용을 비교할 여유는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의심스러웠던 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점점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익숙한 정보를 사실의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 보고 커뮤니티에서 다시 보고 단체 대화방에서 또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말하는 걸 보면 사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잘못된 정보가 계속 복사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전문가나 유명인의 말을 일반인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흰 가운을 입거나 이름 옆에 전문가라는 문구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직 의사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전직 관계자 내부의 폭로 같은 제목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경력이나 전문 분야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뉴스는 진짜 권위를 갖는 대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투와 외형을 이용합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이고 좋아요와 댓글이 넘쳐나는 게시물을 보면 사람은 내용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더 많이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공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은 모두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세대, 같은 정치 성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전하면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반대편 집단에서 나온 정보는 내용이 맞더라도 의심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이런 성향을 이용해 우리만 알고 있는 진실이나 저들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보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과 상대편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판단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조건이 많은 설명보다 짧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여러 원인과 예외가 존재하지만 가짜뉴스는 모든 일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물가가 오른 것은 전부 이것 때문이다. 이 질병은 이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긴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명은 기억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설명이 정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사건일수록 실제로도 자주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 영상을 며칠 동안 여러 번 보면 실제 사고 통계와 상관없이 그 사고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사건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평범한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가짜뉴스는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반복해서 보여준 뒤 그것이 사회 전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확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의 뇌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칙과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비슷한 날짜에 사건이 발생했거나 서로 아는 사람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직후 저 일이 일어났으니 둘은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우연히 겹친 사실 몇 개를 모아 거대한 비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람은 불안함을 줄여줄 명확한 설명을 원합니다. 원인이 복잡하고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답보다 누군가가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설명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복잡한 현실을 하나의 계획과 한 명의 악당으로 정리합니다. 불안을 없애주는 설명이 반드시 사실에 가까운 설명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정보의 내용은 기억하면서도 그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커뮤니티 게시물을 본 이야기였어도 며칠 뒤에는 내용만 희미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뉴스를 본 것 같다 하거나 전문가가 말했던 것 같다 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반박하기 위해 반복해서 소개한 내용조차 출처가 사라지면 사실처럼 기억될 수 있습니다.